안녕하십니까. 족발들 잘 드셨어요? 지금부터 통계 쪽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가지고 설명을 좀 해 볼게요. 여기 어떤 한 반의 학생들이 줄넘기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명수가 10 명이고요. 줄넘기를 10 명이 했는데 뭐 11개 한 사람, 15개 한 사람, 뭐 21개 한 사람 등등등 해서 29 개, 36개 이렇게 줄넘기를 했어요. 이 줄넘기를 한 횟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 보고 싶거든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각각에 있는 모든 값들을 더하고, 그리고 지금 개수, 사람 명수가 10 명이니까 10 으로 나누면 27.2 라고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반에 있는 학생들이 한 명당 어 대충 27개 정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줄넘기 했던 10 명의 줄넘기 개수로 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0 개밖에 안 되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면 뭐 36 개도 보이고 40 개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1 0 개라고 해 봅시다. 전체 1 0 개라고 해 보면 한 번에 보기가 어렵겠죠. 우선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이 친구들이 줄넘기한 이런 각각의 횟수를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 그리고 이 전체 인원수는 10 명이겠죠. 이거를 도수분포표를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만들면 계급을 10개 이상 20개 미만, 20개 이상 30개 미만, 30개 이상 40개 미만, 40개 이상 50개 미만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친구들, 뭐 11 개, 15 개는 2 명, 21 개, 26 개, 27 개, 29 개는 뭐 4 명,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줄넘기를 실제 몇 개 했는지를 보지 않고 이 도수 분포표만 가지고 평균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이 두 명이 진짜 몇 개씩 했는지는 여기 있는 별량의 자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몇 개 했는진 모르죠. 그래서 얘 두 명이 각각 몇 개 했다고 우리는 대충 보냐면 15 개, 4 명은 25 개, 3 명은 35 개, 1 명은 45 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급값이라고 하죠, 계급값. 뭐 지금은 그 계급값 이런 단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찌 됐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평균을 내 보면 여기 있는 2 명은 15 개씩 2 명, 그다음에 25 개씩 4 명, 35 개씩 3 명, 45 개씩 1 명. 다시 말해서 15 더하기 15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다 해서 10 으로 나누니까 평균이 28이 나옵니다. 아까 위에서 했던 27.2 라는 평균하고 얼추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이 도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상대도수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도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 10명 중에서 해당하는 계급이 2 명이면 10분의 2, 4 명이면 10분의 4, 3 명이면 10분의 3, 1 명이면 10분의 1. 도수를 다 더한 값은 전체 인원수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말하는 상대도수를 다 더하면 전체의 값은 1이 되겠죠.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조금 전에 도수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평균을 낼 때 15개 한 사람이 2 명, 25개 한 사람이 4 명, 35개 한 사람이 3 명, 45개 한 사람이 1 명이라고 했는데, 요 계산은 15 곱하기 10분의 2, 25 곱하기 10분의 4, 35 곱하기 10분의 3, 45 곱하기 10분의 1 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겠죠. 다시 말해서 각각의 계급값인 15, 25, 35, 45에 상대도수 값들을 각각 곱해서 상대도수 값을 각각 곱해서 평균을 똑같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줄넘기를 보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 10명 중에서 1 명을 뽑았을 때 줄넘기를 30회 이상 40회 미만으로 한 학생일 확률이 얼마일까요? 다시 말해서 학생 10 명을 봉투에 이렇게 넣어 놓고,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한 명을 꺼냈을 때 그 학생이 30 개보다 많이 하고 40 개보다 적게 했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질문한다면, 네, 10 분의 3 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도수는 바로 확률이에요. 자, 방금 전에 하고 있던 이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은 15, 25, 35, 45로 보겠다는 것도 이해했을 거고요. 각각의 상대도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표, 이산 확률 분포표, 이산 확률 분포표가 뭐냐면 이산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5하고 25 사이에는 값이 없습니다. 그렇죠? 35하고 45 이런 각각의 사이에, 그러니까 줄넘기를 15개 한 사람, 25개 한 사람, 35개 한 사람, 45개 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 가운데 뭐 16.78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이 다 떨어져 있다. 그래서 각각에 떨어져 있는 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계급값 또는 하나의 고 부분이 했다고 생각하는 15 개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써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값과 상대도수 값을 표에다 표현하는 거겠죠. 그때 이 x는 확률 변수, 변하는 숫자들,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이 15, 25, 35, 45. 단어가 중요해요,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의 확률, p니까 가질 때의 확률. 그러니까 15 개일 확률이 10 분의 2, 25 개일 확률이 10 분의 4, 35 개일 확률이 10 분의 3, 45 개의 확률이 10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친구들을 그래프에 그릴 수 있겠습니다. 15 개가 10 분의 2, 25 개가 10 분의 4, 35 개가 10 분의 3, 45 개가 10 분의 1. 이 함수의 이름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나중에 이건 뒤에 가서 배울 정규분포 같은 데 있는 연속 확률 변수에 나오는 우리가 뭐 많이 본 이 종 모양의 그림하고 차이가 좀 나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은 그냥 이 표를 가지고, 즉 이산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에서 뭐 이거 하나를 안 알려주고 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머지 1에서 전체값에서 1에서 전체값 1에서 0.4 더하기 뭐 0.3 더하기 0.1 뭐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네. 또는 이산확률 분포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려주고 A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은 왜 내느냐라고, 평균을 내는 이유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과목별로 이게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되면 평균을 내는 이유는 누가 더 잘하는지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죠. 비교하기 위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극단적인 예로 이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60, 70, 80, 50, 70, 90 평균을 냈더니 평균이 똑같이 70 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평균 가지고 누가 더 잘했는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보기 위해서 떨어진 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로부터 떨어진 정도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의 상황을 봤을 때 누가 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냐라고 물어보면 평균이 70 이니까 B가 더 떨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A와 B 누가 더 고르냐고 물어보면, 네, A가 조금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자료가 3 개밖에 안 되니까 누가 고르냐를 금방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량의 개수, 별량 60, 70, 80 이런 별량의 개수가 많아지면 누가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고른 정도를 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떨어진 정도의 평균을 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떨어진 정도를 편차라고 부르고 편차는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뺍니다. 다시 말해서 60 이라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니까 -10, 70 에서 평균을 빼니까 0, 80 에서 평균을 빼니까 10.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의미로 -20과 0, 20이 되겠죠. 요 떨어진 정도를 평균 내면 '누가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알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편차의 합이 모두 0이 되죠. 그래서 아쉽게 편차의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 마이너스 때문이죠. 이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더 냅니다. 제곱을 한 값,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10의 제곱으로 -22 -20의 제곱으로. 그래서 계산을 하면 A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00, B 같은 경우는 3분의 800. 즉 둘의 값 중에서 큰 값인 3분의 800을 보고 A보다는 B가 조금 더 들쭉날쭉하다,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A라고 하는 친구의 별량을 보고 B라는 친구의 별량을 보고 비교하기 위해서 평균을 냈어요. 그런데 평균이 같아서 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조금 더 고른가, 누가 조금 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가, 누가 또 일정한가, 이런 거를 질문하게 됐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편차의 평균을 내고 싶었으나 편차의 합이 다 0인 관계로 비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 내 마음대로 제곱을 한 거예요. 왜? 그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낸 것을 분산이라고 하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냈고 그 값을 분산이라고 한다. 근데 양심에 걸리겠죠. 왜? 내 마음대로 제곱을 했으니까. 그래서 구해 놓은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에 대해서 근호를 씌우고 양의 제곱근을 만들고 그 친구들을 표준 편차,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멋있는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표준 편차라고. 그러면 표준 편차가 둘 중에서 누가 큰지를 가지고 표준 편차가 크다면 들쭉날쭉하다,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산확률 분포표 줄넘기를 가지고 평균 내는 동작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별량에 대해서 해당하는 확률, 별량에 대해서 확률을 다 곱하고 그 친구들을 더하면 28이라는 평균이 나왔죠. 이제 이것을 일반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스몰 x1, 스몰 x2, 점점점 n번째까지. 자, 이 위에 있는 표를 가지고 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p1, p2, pn까지 간다면 위에서 계산한 것처럼 15 곱하기 10분의 2, 25 곱하기 10분의 4를 다 더해 준 것처럼 x1 곱하기 p1, x2 곱하기 p2, 마지막으로 xn 곱하기 pn을 다 더해 주겠죠. 그 행동이 문자로 이렇게 쓸 수 있고,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써서 i 값이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xi,pi. 자, xipi니까 i가 1이면 x1, p1이고 i가 2일 때는 x2, p2고 i가 3일 때는 x3, p3인데 이 친구 모두를 다 뭐 하라는 뜻이라고요? 더하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이 바로 평균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을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꼴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별량 곱하기 평균을 모두 다 더했다. 그것이 바로 평균이다.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했죠? 각각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곱하고 그 모든 친구들을 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합의 기호로 표시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때 이 평균을 다른 말로 M 또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또는 기대값. 자, 평균을 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줄넘기를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 반 학생들이 대충 몇 개의 줄넘기를 한다고 기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기대값이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구한 요렇게 곱하고 가로 방향으로 싹 더한 이 값을 평균 또는 스몰 m 또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또는 평균 또는 기대값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한 것처럼 편차에 대한 얘기,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보고 싶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분산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x1이라고 하는 이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즉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이 순서가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빼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별량 빼기 평균, 뭐 가나다라의 비읍이 나오고 그다음에 피읍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든지 하여튼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차이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찌 됐든 x1 빼기 m이 바로 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x1이라고 하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그렇죠? 그거를 제곱하고 그 제곱한 거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과 비교해 보면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전체를 더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시그마로 표현하면 i 요 부분이 1 에서부터 n까지 들어갈 때 각각의 모양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을 내 마음대로 구할 때 편차 제곱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양의 제곱근을 씌워서 표준 편차는, 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고요. 그것을 소문자 시그마, 시그마 x로 읽습니다.